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참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뭐가 무섭고 가장 두렵나요? 내일 입대해야 될 군 입대 영장을 받은 그날? 아니면은 요즘처럼 이 시국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그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 현실인가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콧방귀만 낄 뿐입니다. 저는 왠지 아십니까? 원래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은 저의 고민은 걱정과 공포,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가난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백수 윤호 96% 아니 100%일 겁니다. 공과금이 부담스러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특히 겨울철엔 특히나 또 가스요금입니다.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피보험자가 돼가지고 보험료 10여만 원이나 하는 거금 아닌 거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추가로 해야 될 건 건강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지난주에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구청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료 차감 및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일절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회사에도 직접 SOS를 또 쳐보면서 전화를 해봤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연체가 계속되기 시작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나중에는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병원비도 좀 더 비싸질 거고, 아울러 집을 경매가 붙어져서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겁박 아닌 협박을 받기도 했었죠. 어제도 오늘도 아직 3월 초입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공과금 용지로 하나둘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여동생네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편의점이나 빵집, 심지어 동네 인근에 있는 할인마트에서조차도요, 달달한 사탕들로 한가득 벌써 진열돼 있더라고요. 참 달달한 인생 언제였을까요?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 걱정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좀 더 건강하게 간병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에 잠도 잘 못 잘 만큼 선잠 자고 배고픔의 현실 속에서 위로를 겨우 삼고 그랬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를 한번 들르게 됐는데 휘잉하니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사태가 무섭긴 무섭나 보더라고요. 라면 코너 쪽으로 다시 한번 또 가게 됐어요. 좀 더 저렴한 라면이 혹시 없나 싶어서, 그나마 제일 싼 게 안성탕면이니까 그래 이제 안성탕면을 사서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갔는데, 아니 안성탕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뚜기 라면조차도요. 몇몇 라면 통통 비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라면을 찾으러 왔다가 저랑 마주해서 계속 라면 매달 코너를 보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 일하는 마트 직원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라면 없어요? 언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요새 그것 때문에 라면이 삼양이든 농심이든 오뚜기에서 라면이 거의 공급이 끊어져서 안 들어온다고. 벌써부터 누구 말처럼 라면들을 다 생수부터 해서 생필품들을 다 집에다 쟁여놓고 쌓아두고 있는 걸까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포성이 울려 퍼지지 않는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무섭긴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알람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1시간에 4-5개씩이요. 어디 지역, 어디 구청 지역, 누구누구, 몇 세, 확진자, 뭐 조사 중, 뭐 예방 중, 소독 중, 뭐 이런 식으로 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뭐 마스크도 그렇고 손 소독제도 그렇고 아울러 이렇게 라면 하나 사러 오기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니는 여동생도 그렇고 생수를 미리미리 많이 사놓는 편인데요. 생수도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묶음 이상, 두 묶음 이상 이렇게 안 되게끔. 글쎄요. 제가 아는 지인도 집에다가 뭐 먹을 거 많이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이나 생수나 혹은 자신이 펴야 될 담배를 막 몇 보루씩 사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희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콧방귀 낄 만큼요 저한테는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현실의 공포는요 공과금 공포가 몰려온다입니다. 참,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지갑 안에 만약에 이 물 긁기 마냥 지갑 안에 돈이 나도 이렇게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이 만원짜리만이라도 수두룩하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가맹점주를 처음 맡고, 그 가맹점주에서 한 달에 3번 이상 월급이 계속 인상돼서 한 달에 100만원을 넘게 벌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100만원도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그때는 카드보다는, 저한테는 신용카드는 그때 당시에는 쓰는 돈이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뭐 게임기 PSP나 뭐 여타 뭐 비싼 물건 살 때 할부로 해야 되는 조건으로 쓰는 카드로만 주로 썼었고요. 주로 현금을 저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여동생이 제 지갑을 훔쳐서 돈을 티 안 나게 훔쳐간 적도 있어서 저한테 몇 번 그래서 걸린 적도 있었지만요. 그럴 때도 있었네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공장에서 되게 안이한 대우를 받고 눈물 젖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도 푸념 아닌 푸념으로 아버지나 저한테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일을 하며 돈 벌어야 되냐고, 당신이나 너도 좀 돈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그거 흘겨 듣기만 그랬었는데, 어느 날 동가 동생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시간 이후였을 때였는데, 오빠도 이제 돈을 버니까 엄마한테 공과금료로 해서 지금 오빠가 쓰는 휴대폰이나 뭐 그건 제가 대고 있었지만 인터넷이나 뭐 기타 등등 공과금 같은 거 되는데 돈을 좀 지급해서 엄마한테 도움을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아버지도 노인연금 낳기 시작할 당시에 아버지 10만원, 저 10만원, 엄마 10만원 해가지고 공과금을 겨우겨우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벌써 3월에 중순이 제가 접어들고 있는데, 라면도 그리고 어디 멀리 가고 싶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멀리도 못 가고, 그리고 차비 때문에 좀 두려워서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는 집돌이 아닌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은 말이죠, 집돌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영화관처럼 빛을 쏴서 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냉장고에 한가득 있고요. 또 어떤 연예인처럼 무슨 바 이러면서 집안에 한가득 술 가득 담아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가끔 여동생하고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 사러 갈 때면요, 술 코너 혹은 고기 육류가 있는 코너를 지나칠 때면 여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윤정아, 전쟁이 만약에 나면 말이지, 그리고 아포칼립스 좀비식 뭐 그런 세상이 되면은
나는 이 마트 안에 있는 고기 쪽이나 이 술 코너 쪽에 갇혀 있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로 넋두리를 떨어본 적도 있었네요. 지금은 말이죠, 참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카드 대금, 스마트폰, 그리고 엄마를 위한 그 공과금 대금. 근데 요새 공과금 대금도 겨우겨우 이렇게 간신히 전만큼 10만원까지는 못 내드리고요, 그 5만원씩 밖에 이렇게 추가로 해서 5만원씩 밖에 어머니한테 공과금에 좀 덜 부담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예전만큼 이렇게 현금으로 수두룩하게 갖고 다니는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서 1월 말쯤 됐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여쭤보더라고요. 야, 너 요번에 공과금 내는데 왜 5만원밖에 못 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제 돈을 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돈이 이제 이거밖에 못 좀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라면을 막 쟁여놓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건강보험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피보험자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10 얼마씩 나가야 되는 그 돈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면제받고 싶어서, 차감 되게끔 하고 싶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도 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 요청도 해보고 그 차감할 수 있다는 그 건강보험료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제 발목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기 집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비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더 다가가다 보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느낌의 현실에 들이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집이 한마디로 빚을 져서 담보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빚도 못 갚게 되면 이 집도 공매로 넘어가서 진짜 길 밖에 나앉게 되는 그 웃지 못할 우픈 현실이 닥친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요,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현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먼 앞날을 바라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러다 진짜 온몸에서 시골에 그 소똥 냄새가 함축된 그 가난이라 불리는 그 똥 냄새가 배에서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고 빨래를 언제 했을지 모를 그 길거리 인생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락 같은 믿음과 신락 같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요, 제 지갑 안에는 여전히 로또가 이제 아닌 연금복권 5장이나 혹은 6장을 품고 있고요. 어제는 연금복권 당첨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맞춰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도 아직 못 맞춰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2월 한 달 내내 연금복권이 소액으로나마 7등 1000원 해가지고 2장 혹은 1장 또 2장 이런 식으로 연이어 당첨됐고 그랬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로또 15년을 해왔던 그 끊고 매김이 간결했던 낙점 아니면 로또 5등 당첨 5,000원,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꽝이 전혀 여태까지 없었던 연금복권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15년 로또 인생을 걸어왔던 걸 이제 그만두고 연금복권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꾸준히 연금복권을 하고 있죠. 어제는 목요일이었고요. 연금복권을 맞춰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겁이 났거든요. 어제는 뜬금없이 또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동생네 집에 가기 위해서 깨끗이 목욕제기를 하고 옷차를 제대로 차려입고 그럼 집 밖을 나서려는데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CCTV에 찍혔는데 한 형제가 칼부림을 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 원인이 로또 1등 당첨된 것 때문에 크나큰 돈이, 큰 목돈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 때문에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움을 나다가 길거리에서 칼부림 내는 그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큰 돈이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불행하게 사거나 폐가 망하는 거를 많이 봤다고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살인을 저지를 만큼 말이죠.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지인과 진짜 현실의 타협이 아닌 그걸 못 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걸로 인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몰락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저렇게라도 당첨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로또를 안하고 이제 연금복권을 하는 거야. 연금복권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금복권은 매월 15일마다 수수료 세금 다 제하고 떼한 500만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39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돈을 타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 가맹점에서 일할 당시에는요, 월급 15일마다 90만원 혹은 40만원, 진짜 땜빵 근무 잘해서 100만원까지 받아본 사람인데요, 저는 솔직히 연금복권에 진짜 절실한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을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일어서서도 들어서서도 제 입에서 입버릇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겁니다.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산의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기도인 줄 알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요. 사랑은 이제 제게는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5손가락을 가지고 제 소중이를 붙잡고 하루에 한 번씩 존물을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휴지를 돌돌 말아서 닦아내고, 그리고 그 물살처럼 밀려오는 허전함과 공허함, 그리고 그 누군가 유행어처럼 말했던 자괴감, 제대로 찌들고 쪄듭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가난이라는 그 단어를, 그 말의 뜻을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질 만큼 와 닿았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평일 야간 일을 하러 갔었는데 주말 야간으로밖에 안 써준다 그래서 한 주에 이틀쯤밖에 일 못해서 당시 한 달 월급이 4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빚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대출을 해서 했었던 그 대출금 못 갚을 만큼, 카드값에 교통비에 스마트폰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아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편의점 알바 일을 하는 와중에도 면접을 보러 다녔었어요. 동네 집 근처로요. 근데 안 써주더라고요. 강남에서 일했다는 점과 또 오래 일했다는 점과 또 나이 때문에 또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6에서 7 넘어갈 때였죠. 그러다가 현 점주한테 다시 한번 상의 드리고 양해 구하고 점주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점주님, 한 달에 90만원 아니 100만원만이라도 좀 벌게끔 좀 도와달라고, 하루나 이틀 더 추가로 일하고 싶다고. 그때 당시 그 점주가 평일 야간 근무로 가족 아닌 삼촌을 세워서 일을 근무시키고 저를 주말 근무 일을 시킬 때였기 때문에 제 사연 들어보고는 하루 더 추가해서 목금토 이렇게 일을 하다가 80만원 혹은 90만원 이렇게 벌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지인 중에 그 야간 근무자 했었던 삼촌분이 아프셨다 싶으시면, 주로 한절기로 감기 걸렸다 싶으시면 제가 주로 땜빵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도 땜빵 근무를 했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신년 새해 때도 그랬죠. 그럴 때는 100만원을 벌었어요. 거뜬히요. 예전에는 땜빵 근무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내가 할 일 하면 하고 돈만 벌면 되지 이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는 가난하구나, 가난했구나. 그리고 어느 시사 프로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어떤 한 젊은 남자한테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가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참. 근데 그 당사자가 그런 얘기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가난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굴레라고, 윤회의 굴레라고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TV에서 가끔씩 생계형 범죄라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털거나 은행을 털거나 집에 돌아오는 아줌마나 여성들을 털어서 돈을 갖고 도망가는 걸 봤을 때, 근데 대부분 뉴스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돈 훔쳐가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뭐 유흥비나 탕진을 해서 금방 그렇게 쉽게 잊혀져 간다고. 여러분, 저 이제 진짜 통장에 돈이 없어져 갑니다. 진짜 이제 통장에 돈이 제로백이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휴대폰도 해지해야 되고, 제가 지켜야 할 이 휴대폰 번호도 이제 영정 못 쓰게 될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저 너무 힘듭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편함은 분명 텅텅 비워놨는데 꼭 이상하게 많지 이렇게 공과금 영수증이 하나 둘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전기요금이 나갔고요, 오늘은 케이블 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제 카드 대금 내역서가 나왔더라고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비가 빵원이에요, 빵원. 오늘도 어김없이 제 휴대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 재난 알람 문자가 오고 있고요. TV를 틀어보면요, 뉴스 특보에서 코로나19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현실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들 뭐 도와준답시고 나라에서 지원금 다 해준다고 해놓고는 어제 뒤늦게 밤늦게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현실에 비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애원을 했지만 뭐 빚이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 집이 있다는 말, 또는 현실 자산이 얼마가 넘기 때문에 도움 못 준다는 그 현실적인 벽 앞에 무너진 것을 보는 사람들의 하소연 아닌 울부짖음을 볼 때마다요, 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건강보험 감면이나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고 남일이 마냥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런 식으로 보는 듯한 그 따가운 그 시선 처리에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에 대한 가난함,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도 못 가지는 가난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망가지거나 부서졌는데도 고칠 수 없는 그 돈에 대한 그 무게, 그에 대한 가난함,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지켜줘야 될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람한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이 가난함을 저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저는 어김없이 연금 복권을 하러 집을 나서겠죠. 토요일인데 말이죠. 모두가 즐거워하고 외식을 하며 즐기는 토요일 주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방 안 한가득 따뜻함으로 가득해야 될 그 날이기도 하죠.
저는 내일 어김없이 집 밖을 나서서 로또 1등 아니 2등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는 그 로또 방으로 향할 겁니다. 터벅터벅 뚜벅이가 되었어요. 남노한 옷차림과 추리해진 그 스타일로 그 부시시한 눈빛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진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채취가 풍기는 지갑을 들고서 그 안에 곱게 접어둔 연금 복권 당첨됐을지 안 됐을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연금 복권을 또 하러 가겠죠. 신락 같은 믿음과 기회 그리고 희망을 품고서 그 로또방을 걸으며 걷겠죠. 남들 다 혼자 하나씩 들고 있는 커피 한 잔 들고서 그 마시면서 집에 돌아오고도 싶고요. 그 점심시간에 풍겨오는 밥집에서 나온 남사로 들려오는 라면 냄새나 아니면 맛스러운 음식 냄새에도 가던 길을 멈추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의 현실입니다. 어제는 어김없이 또 여동생이 저한테 라면 2봉지를 챙겨주더라고요. 참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량합니다. 코로나19보다 현실의 공포는 저에게 있어서 공과금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난.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난.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함께 로또 1등, 연금복권 1등 당첨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크나큰 후원과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무서운 공과금 공포에 대한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